임금군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모양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말로 명령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봅니다.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모양으로부터 지도자의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물이 군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입입니다. 양의 뿔이고요. 양의 머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귀 부분입니다. 입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의 머리 부분을 그려서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사람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소리를 내면서 양을 몰고 가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양을 치는 모습으로부터 양이 모여있는 모습에서 무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나왔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필굴입니다. 머리, 손, 발. 사람을 그린 것인데 고대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몸을 아기처럼 둥글게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고대인들이 거주했던 움집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발가락과 발바닥을 그려서 사람의 발을 그린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할 때 좁은 문을 지나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 있는 모양으로부터 굽힌다는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다할궁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취해 보겠습니다. 지붕입니다. 벽이고요.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타냅니다. 머리, 손, 발.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배가 둥글게 나와 있고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한 모양입니다. 아기의 몸이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몸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의 등뼈입니다. 이어진 부분이고요. 사람의 등뼈입니다. 그래서 척추뼈를 그린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집 안에 있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집 안에 쓸 수 있는 것을 다 써버린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다 써버렸다, 다 해버렸다는 다할궁의 의미가 나왔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책권입니다. 이 문자의 윗부분은
짐승의 발자국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각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대략 이런 모양이 되는데 머리, 손, 발을 그려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땅에 있는 짐승의 발자국을 살펴보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웅크리고 있는 모양으로부터 두루마리 같은 것이 말려있는 이미지가 연상되었다고 봅니다. 옛날의 책들은 대나무를 쪼개서 실을 엮어서 만든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말려있는 모습으로부터 책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문서 권입니다. 짐승의 발자국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사람이 두 손으로 짐승의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칼입니다. 조심스럽게 짐승의 발자국을 살펴보는 것처럼 두 손으로 옛날에 종이를 대신해서 쓰이던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평평한 면에 칼로 글자를 새겨 넣는 모습으로부터 문서를 나타내는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권할 권입니다. 새의 머리입니다. 부리입니다. 몸통입니다. 날개입니다. 꼬리입니다. 그래서 새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눈이 보이고 눈썹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눈이 큰 부엉이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긴 막대에 끝에 날이 달려 있습니다. 농사 도구였던 쟁기를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농사일은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힘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권할권자는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황새나 부엉이는 몸집이 크고 눈이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봐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강권하는 모습으로부터 권한다는 의미의 권할 권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돌아갈 귀입니다. 이 부분은 스승사자에서 왼쪽 부분만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언덕이 있을 때 비탈면을 올라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와 같은 것으로 만든 사다리나 계단 모양의 구조물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언덕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의미가 되었는데 이 문자에서는 언덕 위에 천막을 둘러친 군사 지도자의 막사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갈 귀자에서는 군대를 나타냅니다. 긴 막대입니다. 끝에 털이 달려 있습니다. 빗자루를 그린 것인데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여자 사제가 신에게 제사 드리던 제단을 청소할 때 사용하던 도구를 그린 것이라고 보는데 계집여자와 합쳐져서 이것이 나중에는 며느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발가락과 발바닥을 그려서 발을 나타냅니다. 이 문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취해보면 출정을 나갔던 군대나 시집을 갔던 딸이 돌아오는 모습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의미의 돌아갈 귀자가 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를 균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사람의 손을 나타냅니다. 어떤 물건이 똑같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땅입니다. 흙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쌓여있는 흙덩어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흙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손으로 물건을 고르게 배분한 것처럼 흙을 평평하게 고르게 다졌다는 의미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고를 균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심할 극입니다. 호랑이의 머리입니다. 이마에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이빨입니다. 몸통, 다리, 꼬리인데요. 이 부분은 다 생략이 되었고요. 어깨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호랑이를 나타냅니다. 돼지의 머리 부분입니다. 입입니다. 몸통이고요. 다리와 꼬리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나타냅니다. 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호랑이와 멧돼지가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싸움을 소재로 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연극이라는 의미도 나왔습니다.